자, 이번 주에도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어. 이번에도 우리 시밀러 모의고사 2회 주요 문항들 같이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 뒤에다 문제 써놨는데 12번 문제서부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풀이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문제 보면은 12번에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여기 있었던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하나는 알파, 다른 하나는 베타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f 알파는 알파고요, f 베타는 베타고요, f0은 4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랬을 때 요 식을 만족하고 있는 fx에 대해서 f1의 값은 얼마냐고 해가지고 물어봤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해가지고 들어줘야 되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식을 찾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인수정리라고 하는 강력한 툴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거야. 인수정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에다가 a를 넣어가지고 0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fa가 0이면은 얘가 fx가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fx는 x-a를 인수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써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방정식 있지, 이 방정식 자체가 지금 허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진짜로 해를 구해가지고 요거 있는 거에다가 하나씩 fx를 뭐 요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잡은 다음에 알파 베타 있는 거 넣어가지고 수식을 작성을 하잖아. 그럼 물론 답이야 나오겠지만 그러면 너무너무 연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금 요렇게 해서 인수를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우리 이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는 0꼴의 식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보게 될 거냐면, 지금 있는 거 봐봐. 요거 있었던 f 알파는 알파이다, f 베타는 베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져 있었던 식을 싹 다 알파랑 베타 있는 거를 넘겨가지고 f 알파하고 빼기 알파는 0이다. 그리고 두 번째 f 베타 빼기 베타는 0이다.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인수정리의 강력한 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내용 있는 걸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 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다항식꼴로 해가지고 그냥 적어주면 되거든. 얘네들 지금 보면 알파 똑같고 베타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깔끔하게 해가지고 적어주면 fx-x에다가 지금 알파 넣고 베타 넣은 꼴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봤을 때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잖아. 그러면 인수로 해가지고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x-알파를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너는 지금 x-알파를 해가지고 인수로 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베타를 넣었을 때도 지금 0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x-베타도 해가지고 인수로 해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뒤쪽에 가지고 인수를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까 여기 썼던 이 fx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얘가 지금 2차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럼 여기는 얘도 전체 당연히 2차식일 거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놓은 이 친구도 그러면 2차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물론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고차항계수 p로 해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봤을 때 x-알파, x-베타라고 해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친구의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인수분해 결과가 요렇게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굳이 요렇게 알파, 베타로 해가지고 쓸 필요 없이 여기 있었던 이 내용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가 해가지고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써주겠다. p, 괄호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의 값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뭐 해주면 되는 거겠다? 나 찾고 싶었던 거 뭐였었냐면 f1이었고요.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 f0의 값 4라는 거 해가지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만 넣어주면 되냐면 양변에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0만 넣어줘. 알겠지? 얘들아, 이거 있잖아. 내가 구하는 게 fx가 진짜로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그냥 f1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 찍어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있는 거 미지수를 좀 처리해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나는 0을 넣어주게 될 거고, 그대로 해서 대입해보면 f0은 여기 있는 거에다가 0 그대로 해서 넣어주니까 이 p 나오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지? 그랬을 때 얘가 지금 4로 해가지고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p의 값 요게 지금 얼마겠다? 2겠다 라는 거 봐줄 수가 있을 거고,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었던 거 f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전체에다가 1을 넣어서 f1 빼기 1은 얼마다? 1 그대로 해서 넣어주니까 2 곱하기 1 빼기 1 더하기 2로 해서 나오게 되니까 2다. 따라서 얼마로 해서 나오겠어? f1은 그러면
15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겠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12번 문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게 될 거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체크해줘야 되는 내용은 인수정리였잖아, 그지?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보고 나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인수정리는 다음 시계에서 이제 인수를 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라고 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꼴이 근데 필요했었냐면은 는 0꼴이 필요했었지. 그래서 문제에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나와져 있었을 때 F 알파 마이너스 알파, F 베타 마이너스 베타 요런 꼴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식 fx 마이너스 x에다가 알파 넣은 거, fx 마이너스 x에다가 베타 넣은 거, 요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해봤었을 때 0이 나왔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해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얘네들 지금 전개를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를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었다. 오케이? 진짜로 넣으면 견적이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정리 활용해 줄 수 있었다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좀 넘어가 보자. 얘들아, 이어가지고 13번 문제 볼게.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복소수 G에 대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있는 걸 보니까 복소수 거듭 제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거듭 제곱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복소 평면을 좀 활용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복소 평면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가지고 했었으니까, 얘들아, 안 들은 친구들은 그 내용 있는 거 한 번 정도 다시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이어가지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복소 평면이라는 게 뭐였었는지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봐봐. 우리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라고 해서 되어져 있으면 복소 평면이라는 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평면에다가 복소수를 옮겨 놓겠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평면 위에다가 옮겨 놓으려면 이 친구를 좌표로 해가지고 봐줘야 되는 거겠지.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애를 A, B꼴로 해가지고 나타내겠다는 게 일단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 있었던 이 A, B라고 하는 애를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과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파트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해서 찢어놓고 나서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거듭제곱을 쉽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나요? 라는 거는 예시를 하나 좀 보여주게 될 건데, 이런 거거든? 봐봐. 내가 어떤 걸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랑 여기서 C 플러스 DI라는 애 가지고 복소수가 있었을 때 이 친구를 가지고서 만약 계산을 할 거잖아. 그러면 요거 있었던 얘를 원점에서부터 R1만큼 해가지고 떨어져 있고, 각도가 지금 I 세타 1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R2 해놓고 나서 이 I 세타 2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전체 복소수 곱해놓은 값이 R1 곱하기 R2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바뀐 거리로 해가지고 세팅이 될 거고, 두 번째로 해가지고 요 각도 파트에 있었던 애들 서로 곱해주게 되면 지수법칙 때문에 각도들끼리는 더해지게 되겠지, 그지? 이해 갔을까? 그래서 이에 I 괄호 열고 나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요런 꼴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 제곱이 되어져 있었을 때 각도들끼리는 서로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복소 평면 들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을 거야. 거듭 제곱을 하면은 얘네들 각도가 돌아간대요. 근데 이게 왜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왜 돌아가게 되는 거냐면은 각도 있는 것들이 곱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하고 나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일단 요거 있었던 거는 얘가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교과정 내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없거든. 애초에 미적분을 안 배우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이제 좌표로 해서 나타낼 수 있고, 걔를 거리랑 각도 이 두 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나눠 놓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나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친구 같은 경우를 이제 같이 한번 좀 요런 꼴로 해가지고 한번 좀 같이 나타내 볼게. 일단 그러기 위해서 뭐 먼저 해볼 거냐면 얘를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서 지금 점으로 해가지고 좀 나타내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이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져 있었을 때 원점 있고요. 요 측이 X축, 요 측이 Y축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랬을 때 지금 써져 있는 얘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꼴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점으로 해서 나타내주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겠지. 딱 보자마자 바로 특수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니? 오케이? 자, 실제로 해가지고 점으로 해서 한번 나타내보면 여기가 2분의 1이었고요. 요거 있었던 거 Y가 2분의 루트 3만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 삼각비, 직각 삼각형 가지고선 계산 딱 해보면 여기서 2대 1대 루트 3 나오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지금 원에 지금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지금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각도 같은 경우에는 60도만큼 해가지고 가 있는 상태로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있잖아.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계산해 볼 건 뭐냐면 지의 제곱을 같이 한번 좀 계산을 해볼 거거든. 그럼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 있는 거 이 친구에다가 지금 전체에 제곱을 해주게 되는 건데, 얘를 거리 파트 있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거리가 1이니까 거리는 안 바뀌어요. 그럼 뭐만 바뀔 거냐면 각도만 60도씩 해가지고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점은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부터 다시 60도만큼 간 거. 그러니까 각도들끼리 더해지니까 이 친구가 120도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그치? 그래가지고 요거 있었던 지점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점 세팅될 거라는 거 확인해 보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 뒤로 해가지고 2분의 1만큼 간 거고 위로 해서 2분의 루트 3만큼 해가지고 갔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 복소수로 해가지고 나타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갈 거야. 자, 지금 봤을 때 60도, 60도, 60도에서 세제곱 같은 경우에 그럼 180도 포인트로 해서 나오게 될 거고, 거리도 1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눈에 바로 보이지, 그지? 그래서 G 세제곱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래서 너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볼게. 요 친구 있는 거 지의 4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60도만큼 간 점으로 해서 생각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지의 4승, 여기는 이 지점이 다시 60도만큼 간 거, 얘가 지의 5승, 그리고 나서 다시 60도만큼 간 거, 얘가 지금 지의 6승 하면서 얘가 지금 1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야. 납득 갔을까? 자, 우리 여기에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의 3승 마이너스 1이고요. G의 6승 지금 플러스 1인데, 우리 있잖아. 이거 원래 기존에 복소평면을 쓰지 않은 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방정식에 이거 얘를 방정식에 해로 해가지고 갖도록 해서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잖아. 얘가 해로 해서 나오도록. 그랬을 때 그때 방정식이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꼴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봐줄 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우리는 x 플러스 1 있는 거를 곱해놨었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 x의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g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줄 수가 있었거든. 납득 갔을까? 자, 그랬는데 이때 해가지고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값이랑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소평면에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값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세팅이 된다는 거 우리 검증으로서 확인하고 나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G의 1승, G의 2승, G의 3승, 4승, 5승, 6승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금 확인해 봤을 때 6승 되니까 한 바퀴를 돌게 된다는 거고, 1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G를 곱했을 때 G의 7승이 지금 G의 1승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겠네. 얘네들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 정도 내용까지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봤을 때 G의 3승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참이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겠고, G의 제곱 더하기 G의 4승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좌표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하거든? 이 점하고 지금 봤을 때 G의 4승 2점하고 여기 있었던 G의 제곱 2점이거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지금 봤을 때 서로 대칭점인 거 확인이 가능하잖아. 좌표 그대로 해가지고 더해버리면 Y좌표는 지워지고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씩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해놨을 때의 점이 마이너스 1,0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요런 꼴인 거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참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디귿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요거 있는 거 식정리 내용 있는 걸 보면은 조금 항도 여러 개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 보여. 근데 있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이거 항의 개수를 좀 줄이기 전에 공통인수가 먼저 보이거든? 얘들아, 이거 보면 공통인수 누구로 해가지고 보여? G의 n승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식정리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해서 묶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친구 G의 n승으로 해가지고 묶어놓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봐봐.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G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쭉 해가지고 G의 4승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럼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6개씩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면, 얘들아 봐봐. 한 개, G의 여기 있는 거 G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까지 해가지고 더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상쇄되는 거 보이니? 다 더한다 그랬을 때 둘이 상쇄되고 둘이 상쇄되고 둘이 상쇄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지 더하기 쭉 해가지고 지의 몇 승까지 지금 봤을 때 얘가 5승까지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얘가 0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아, 얘 지금 요 친구 해가지고 더하잖아. 그건 누구랑 똑같겠다. 얘만 바로 옆으로 넘겨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지의 5승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겠다. 우리가 원래 이 친구를 처리하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항의 개수가 벌써 5개나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사실은 힘든 거잖아. 그래서 얘를 지금 항의 개수를 조금 줄여놓고 나서 넘어가자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왼쪽은 지로에서 되어져 있는데 오른쪽은 지로에서 되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불편한 거거든. 그래서 얘도 뭐 할 거냐면 왼쪽을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요거 있는 거 2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지의 n 플러스 5승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다 끝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좀 지로에서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오케이?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건 힘들잖아, 밑을. 그러니까 얘를 밑을 좀 지로 해가지고 바꿔주자고.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은 우리 앞에서 구했거든? 누구랑 똑같아? 지의?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지의 3승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뭘로 해서 봐줄 수가 있겠다? 이 친구 지의 3n승으로 해가지고 봐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랑 값이 어때 줘야 되는 거겠다? 같아줘야 되는 거겠다 해서 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나오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지금 지의 n 플러스 5승으로 해서 양변 똑같이 해가지고 나눠버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한 다음에 지의 얘가 2n 하고 마이너스 5승입니다 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 그럼 봤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지금 찾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있는 거 n의 값의 범위가 n이 50 이하라 그랬거든? 얘들아 그냥 넣어서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지가 돌아갔었잖아. 그치? 6개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몇 개 넣어보면서 식정리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차피 변수 한쪽에밖에 없으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봐.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게 그러면 1부터 넣으면은 지의 마이너스 3승인데요. 이래서 불편하잖아. 그치? 얘들아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의 6승 얼마나 그랬어? 1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지의 6승 이거 있는 거 곱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뭘로 해서 바꿀 거다? 그냥 지의 6승만큼 해서 곱해주면 2n 더하기 1승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요거 있는 거 지금 1부터 해가지고 넣었을 때 지금 얘는 지의 3승 나오게 될 거니까 n이 1일 때 해가지고 성립하는 거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2 넣게 되면은 지의 5승이니까 안 될 거야. 그지? 우리 2칸씩 넘어가니까 지의 7승이잖아? 7승이면 여기겠지. 그지? 우리 있잖아. 이거 대입하는 과정도 뭐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거든.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일 때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이 어디 올 때? 여기 올 때를 찾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n이 1이었을 때 같은 경우에 여기였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2였을 때 여기지. 그치? 2칸씩 해가지고 건너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러면 n이 3이었을 땐 여기일 거고 n이 4였을 땐 다시 여기로 해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3개씩 돌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여기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 다음에는 언제 나오겠다? 지금 봤을 때 3칸 지금 뛰어가지고 나올 거니까 4일 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일 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거고 쭉 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숫자 구조 자체가 3k-2꼴로 해가지고 지금 써져 있다는 거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게 이제 몇 개 나오게 되는지 해서 봐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에다가 17 넣게 되면은 맨 마지막으로 해서 49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될 거거든. 문제에서 17개냐고 해서 물어봤으니까 마지막 게 17번째인지를 그냥 보고 나서 넘어가면 돼. 참고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17 넣었을 때 얘가 딱 50이야. 마지막 숫자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 봐줬으니까 디귿에 있는 내용도 참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구나.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복소수의 거듭 제곱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냐면은 결국은 어떤 r 곱하기 2의 i 세타 해가지고 각도가 서로 더해지는 꼴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 다른 거 말고 얘들아 2가 뭔지 여기 있는 이 i가 뭔지 그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뭐만 볼 거냐면 여기 있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분배해서 싹 넣었을 때 이런 꼴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니까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계속 해가지고 커지게 될 거라는 거. 처음엔 60도, 다음에는 120도, 다음에는 180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지? 자, 이 내용만 잘 받아들이고 나서 넘어가면은 이 친구가 돌게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봐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크기 파트 있었던 거 1이기 때문에 안 바뀔 거예요. 확인. 네, 두 번째,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60도였기 때문에 6번 해가지고 갔을 때가 지금 원래 자리로 해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라는 거. 이 두 가지 내용 잘 보고 나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일단 그래서 13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이어가지고 봅시다. 얘들아, 우리 문제 이어가지고 서술형 5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볼 거야. 얘들아, 문제 같이 읽어보면 2차 함수 y는 절대값 해놓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다 라고 해가지고 되어져 있고, 얘 그래프랑 직선 y는 3x 플러스 k에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보면 알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아, k 값에 따라 가지고 얘가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동하게 되면서 이 친구랑의 교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얘 있는 거 K값 해가지고 막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볼게. 오케이? 자, 요거 절대값 같은 경우에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접어가지고 올리면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오케이? 왜 접어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지만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식 전체에 붙어가지고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접어가지고 올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니까 인수분해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 이 친구 지금 보면은 x-4 하고 x 플러스 1 여기까지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4하고 마이너스 1에서 해서 만나게 될 거니까 안쪽에 있었던 이 친구만 먼저 한번 좀 그려보면은 요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하나는 4에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뚫고 들어가는 그래프가 이 절대값 안쪽에 있었던 그래프일 거야. 그러면 양수일 때는 이 친구가 0보다 컸을 때는 그대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접어가지고 올려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면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y는 3x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부터 교점의 개수가 당연히 k가 엄청나게 크면 요렇게 해서 위쪽에 있을 거니까 교점이 여기서 하나, 위로 가면서 하나 해가지고 딱 두 개만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접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교점수를 우리가 fk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 위쪽에서 한번 만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fk의 값은 2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겠다. 교점수 두 개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접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게 될 거니까 이때의 fk 값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3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주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납득 갔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줘야 될 건 뭐냐면 fk일 때랑 fk 플러스 1일 때가 개수가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교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k값 바꿔가면서 언제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바뀌게 되는지 그 경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일단은 계산은 나중에 하고 문제 상황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같이 한번 좀 보면 조금 3k지만 좀 3x 플러스 k지만 조금 완만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보면은 처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되어져 있었을 때는 이때는 교점이 두 개였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딱 접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때 세 개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요 사이 범위에서는 지금 봤을 때 요거보다 살짝 내려오면은 네 개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더 내려가서 딱 여기는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됐을 때 경계로 해서 그려놓읍시다. 요렇게 해서 됐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중간에서 4개였다가 다시 3개로 해가지고 바뀌게 되는 거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교점이 2개였다. 그러다가 더 내려가다가 딱 요 지점 있는 거 있지, 그지? 요 지점 있는 거 해가지고 싹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다? 1개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없을 거다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보고 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경계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경계는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접하게 될 때 첫 번째, 네, 두 번째 여기 있는 거에서 지금 봤을 때 딱 여기 꺾이는 포인트 있지. 이 꺾이는 첨점 있는 거에서 경계가 두 번째 경계.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쭉 내려가시다가 개수가 이 중간에서는 안 바뀌겠죠? 계속해서 두 개 하다가 여기 있는 거 딱 지나가게 될 때 이게 세 번째 경계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 순간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접하게 되는 거 1번 경계.
먼저 얼마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1번 경계 같은 경우 이거 위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참수랑 직선이 접하고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무슨 구조가 나올 거야? 완전 제곱식 구조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거 생각하면서 봐주면 되겠고,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 친구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나올 거야.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했을 때 3k 플러스 4입니다. 까지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맞겠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그대로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x의 제곱하고 3 지워질 거고, 지금 더하기 여기 있었던 거 k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은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 완전 제곱식이려면 1차함도 없거든? 얘가 그러면 통째로 얼마면 되는 거야? 0이면 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x 제곱으로 그냥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제겠다? k가 지금 4일 때가 지금 첫 번째 경계였다라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다가 살짝 해가지고 한번 써놓을 건데,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접했을 때 있죠? 이 접했을 때 해당 직선이 뭘로 해서 나오게 되겠다? y는 3x 더하기 4로 해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있었을 때 있지, 그지? 자, 여기 있었을 때 이 파란색일 때 해가지고 보잖아. 이 지점이 우리 아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인 거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얘의 절편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y는 3,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k의 값 3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여기 두 번째 있는 건 다음과 같이 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고, 세 번째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4일대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 이게 두 번째였죠? 자, 요 상황에 대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절편이 이번에는 4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y는 3, 괄호 열고 x-4다. 여기까지 해서 나오게 될 거고 3x-10이다. 라고 해서 정리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 k일 때랑 fk 플러스 1일 때가 지금 해가지고 서로 값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4일 때는 뭐냐면은 4일 때랑 5일 때랑 다를 거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지, 그지?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게 재밌는 게 4일 때랑 3일 때잖아, 그지? 그때는 개수 같은 거 보여?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씩 좀 써볼 거야. 얘들아, 이게 중간에서는 달라졌는데 이거 다음이 바로 얘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잘 체크하고 나서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한번 잘 해봅시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있는 거에서 언제 F5일 때랑 F4일 때가 값이 달랐었다라는 거 하나씩 내려가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면 F3이었을 때랑 누구였을 때가 다르냐면은 요거보다 2였을 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요거 있었던 값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아직 덜 내려간 상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F2였을 때 다를 거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2였을 때랑 1이었을 때 똑같겠고, 계속해서 똑같다가 언제 달라지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2일 때 달라진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F-11일 때까지는 이전에 요렇게 해서 나와져 있으니까 두 개였다가 이 지점 딱 되면은 한 개로 해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F-12. 요렇게 해서 되는 식. 그 다음에 여기였을 때 얘가 F-12일 때랑 하나 더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가 없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F,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2랑 F-13도 요렇게 해서 서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었던 값들, 지금 정수 K의 합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은 쪽 있는 것 갖다 써주면 되는 거거든. 작은 쪽, 4 있는 것 갖다 쓰시고 2 있는 것 갖다 쓰시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은 6이었고 마이너스 6이었고 마이너스 13이니까 얼마로 해서 마이너스 19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되냐면 결국 중요한 거는 변화를 시켜가면서 우리 문제에서 K값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교점수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변화 관찰이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이게 언제 바뀌게 되는지 그 경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추적 관찰해 주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여기 서술형 5번 여기까지 해가지고 볼 거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얘들아, 우리 이어가지고 서술형 6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보자. 문제에 보면은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가조건 있는 거에서부터 보면은 다항식 fx를 gx로 해가지고 나는 목과 나머지가 둘 다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다시 한번 이제 g제곱 마이너스 4x의 4제곱 하고 더하기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얘가 지금 몫이고요, 얘가 지금 나머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서 똑같이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해가지고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gx로 해가지고 지금 나눴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몫은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는 gx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낮아줘야 되는 거겠지, 그지? 일단 이게 첫 번째 내용인 거야.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차수가 몇 차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야지 내가 구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었던 거 이 gx의 차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봐볼게. 일단은 첫 번째로 해가지고 얘네들 그냥 바꿔가면서 확인해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상수였어요. 뭐 말이 안 되겠지, 그지? 이 친구가 상수면 이 친구는 4차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얘가 만약 1차야. 얘가 1차면 얘 2차겠지. 얘 4차인데? 그럼 전체 4차겠지, 그지? 이해 갔을까? 오케이? 자, 그러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봤을 때 얘가 만약 얘랑 얘가 있을 때 gx의 차수가 엄청나게 높으면 g제곱은 차수가 그거보다 더 높아지게 될 거니까 차수가 너무 많이 높으면 안 되겠고 너무 낮아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 있었던 x의 4승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얘네들이 좀 지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제곱을 해가지고 이 친구 4차 있는 거를 날리려면 gx가 몇 차면 되겠어? 2차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그게 제곱을 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4 있는 걸 날리려면은 그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까지 해서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이어가지고 나 조건 있는 거 같이 한번 좀 보게 될 건데, gx를 x-1로 해가지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오겠다?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조건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 친구 뭘로 나온다? 그냥 R, 지금 R 아니죠? G, 1의 값이 얼마다? 그냥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 준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방금 전에 gx가 플러스 2x의 제곱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랬었지, 그치?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랬잖아. 혹은 요거.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얘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오케이? 1,-2 지나가도록 해서 세팅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봤을 때 문제에서 누구 물어보셨냐면 fx를 물어봤는데, 사실 gx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해가지고 넣었을 때 fx도 자동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gx 있는 값들 있지? 둘 중에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될지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요 친구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보면은 1번 있었던 거 같이 한번 보면, 우리 얘 어때야 되냐면 이 친구 2차였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이하로 해가지고 나와줘야 될 거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 1차 이하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려면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졌어야 돼. 이해 갔을까?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썼던 이 g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식 있는 거를 봤을 때 4x의 4승 하고 마이너스 4x의 3승 하고 더하기 5x의 제곱 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일단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와줘야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봤을 때 얘는 2x의 제곱 하고요. 뒤에 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px 더하기 q 요거 있고 제곱이었으니까 똑같이 그냥 옆에다 써놓자. 요렇게 해가지고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조건은 내가 이미 맞춰놨잖아.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가지고선 P랑 Q에 대한 등식 작성해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겠네. 납득가?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씩 볼 건데 여기에서 3차를 만들려면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거랑 지금 요거 곱하거나 아니면 요거 있는 거에서 요거랑 요거 곱해야지 3차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 나오게 되는 거 이 파트가 뭘로 써지게 될 거냐면은 지금 4px의 세제곱으로 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p의 값 얼마여야 되겠어? 지금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겠지. 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였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기 있었던 거 이 친구 5x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나와져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친구 5x 제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 나오게 되려면 우리 지금 있는 식에서 2차 나오려면은
얘랑 곱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여기 있었던 얘랑 곱하거나 그게 아니면 얘랑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둘이서 곱해놓은 거 둘 다 2q씩 나올 거니까 너는 4q 하고 여기 있었던 거 얘네 둘이서 곱해놓은 거 마이너스 x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플러스 1 괄호 닫고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q의 값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값 얼마로 해서 나오게 된다?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겠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있지? 요거에 해당하는 이 친구 있는 거 마무리 해보게 되면은 이 x의 제곱하고 하시고 마이너스 x 하고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슬프게도 있잖아. 우리 방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었을 때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g1의 값이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는 거 요거 해가지고 써보기로 했잖아. 근데 1 넣으면 딱 봐도 마이너스 2가 안 나오는 거 보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가면 될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황 있잖아. 우리 뭐 볼 거냐면은 얘가 최고 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시작할 때 해가지고 볼 거야. 오케이? 야, 근데 있잖아. 요거 있는 건 잘 봐봐. 하나씩 하는 건 너희들이 직접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빨리 해볼 거거든? 우리 있잖아. 여기 있었던 거 이 식일 때 2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일 때 해가지고 식이 성립을 했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 요거의 제곱이더라도 이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 그럼 바로 보이지 않겠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했었던 작업을 똑같이 해가지고 두 번째에서도 또 똑같이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같은 종류의 연산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계산을 생략하고 나서 넘어가 줄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이 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눈에 보일 거고 1 그대로 해가지고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 있었던 내용은 뭐였다? 요 친구였다는 거. gx는 요걸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볼 거고 얘들아, 그러면 gx 있는 거 나왔고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거 뭐였었냐면은 f2가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하고 나서 물어봤잖아. 그지? 얘들아, 식 정리 또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요거 있지?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 알지? 대입해. 요거 있는 거 물론 이 친구는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지. 그냥 있잖아. 우리 방금 전에 요거 있었던 거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지. 요거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곱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가지고 제곱해서 전개만 잘해보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있었던 식 있잖아. 제곱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는 거에 전체 제곱꼴로 해서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곱셈 공식 외웠잖아. 그거 써가지고 봐주면 되겠고 앞쪽에서부터 지금 봤을 때 자, 4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더하기 5x의 제곱 할 거고 자, 여기 있는 거에서 자, 잠깐만 우리 A, B, C로 해서 잡고 나서 해도 되는데 우리 이미 계산을 해놨었던 결과물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좀 재활용을 해주면 어차피 뒤쪽에 있는 거 1차항 계수랑 상수항만 구해도 괜찮겠다. 그치? 요렇게 해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었던 거를 지금 제곱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그냥 1로 해가지고 떨어질 거란 거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에서 1차항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곱한 걸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값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이만큼 해가지고 뺐을 때 우리가 얘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몫의 값은 얼마로 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여기 있었던 이 값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 봐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거 f 2의 값이 얼마냐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뭐 해주면 되겠다? 저기다가 2 넣어가지고 계산만 마무리해버리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결과가 F2는요 G2 곱하기 저기다가 2 넣잖아. 그러면 3, 지금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에다가 2 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G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가 넣어. 알겠지? 넣어가지고 계산 직접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답은 18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서술형 7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보자. 얘들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서술형 7번 문제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차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로 해서 주어졌을 때 뭐 조건을 아래 있는 걸 만족을 시킨대요. 그랬을 때 f2의 값은 얼마냐 하고 나서 물어봤거든. 자, 조건 하나씩 볼 건데 가조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해서 x축하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그러면 요거 딱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얘가 축에 접하게 되는 형태니까 모양도 바로 해가지고 일단 눈에 들어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게 될 거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해서 바로 생각이 났을 텐데, 자, 이어가지고 나조건 다조건 있는 걸 이어가지고 보니까 범위가 0부터 절대값 a까지, 그리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어서 구간을 지금 보니까 좀 이어져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해서 눈에 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미니멈 최소값이 9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9로 해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얘 최소값과 최대값이 지금 겹치게 되는 것도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고 절대값 나와져 있는 것도 해서 보이거든. 그럼 있잖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좀 절대값이 불편해. 그지? 절대값이 불편해요. 얘가 지금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축 안에, 요 구간 안에 2분의 a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하나씩 먼저 해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당연히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먼저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 그럼 봐봐. 요거 있는 거 축 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그래프 요렇게 아주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있었던 거 2분의 a로 나올 거고요. 구간 있는 거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0이 있는 거겠지? 얘들아 봐봐. 그러면 여기서 0부터 그럼 그냥 a까지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친구 a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맞니? 오케이? 자, 봐주면 되겠고, 그러면 딱 대칭적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나 조건 있는 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최소값은 지금 그러면 그때 0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건데, 나 조건에서 아까 최소값 얼마라 그랬어? 9로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럼 말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말고 너희들이 구간을 나누겠다라는 생각만 그냥 차분하게 해줬어도 그냥 바로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봐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이제 들어가져 있는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해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나서 넘어가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았거든, 그치?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이어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지금 봤을 때 a의 값이 얘가 0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싹 그려보잖아. 이 친구 요렇게 해가지고 축에 접하게 2분의 a,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거 0은 요렇게 해가지고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었던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a로 해가지고 나와주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a로 해서 해석해 줄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뒤로 해가지고 쭉 위로 해서 올라가져 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고, 이때의 값이 지금 해가지고 봤을 때 9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있는 거 지금 해당 값 있는 거 봤을 때 얘는 그러면 a서부터 0까지로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 이 친구 지금 대칭적인 구간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 봐줄 수가 있겠네. 괜찮을까? 자, 그러면 맥시멈 값, 미니멈 값 지금 있는 거 봤을 때 여기서 맥시멈 값 당연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조건 만족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뭐 해주면 되냐면, 우리 fx라고 하는 식이 뭘로 해서 써져 있어? x-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을 해가지고 되어져 있다는 거 알잖아. 그랬을 때 여기다가 0 딱 넣어줬을 때 9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의 값이 그냥 9로 해가지고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 그러면 여기 있었던 게 그냥 틀마 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a가 0보다 어떻다 그랬어? 작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a의 값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겠다. 보고 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볼 거고, 그래서 a의 값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건 f 마이너스 12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다는 거. 그리고 fx는 뭐였었다는 거?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이었었다는 거 봐주면 되겠고, 그대로 해서 넣어가지고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답은 81이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풀이 마무리 할 거고,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수업 듣느라 좀 고생 많았어.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해가지고 시밀러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 진행하게 될 거잖아. 그때까지 해가지고 프린트 사전에 나간 것들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오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오늘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할게. 고생했어.